자, 그래서 이제 제 책에 보면 그래도 혹시나 이제 이런 스펙트럼을 가진 애들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파트를 제가 사실 썼는데 이거를 연구해 주진 않았지만 우리 자율신경이라는 게 결국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티븐 포지스라는 한주신경이론을 제창한 일리노이 대학의 자폐를 전공했는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그분이 했던 내용을 저도 이제 책을 준비하면서 감명 깊게 읽고 이것을 어떻게 자폐에 있는 애들을 적용을 할까 그분이 연구를 많이 하셨죠. 그 파트를 조금 짧게 핵심만 좀 적어놨습니다. 뭐 영어 적어놨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 부교감신경이라는 데는 등 쪽에 있는 미주신경이 있고 이 배 앞쪽에 있는 미주신경 이 두 가지 있거든요. 미주신경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입니다. 뇌에서 나오는 10번신경인데 이것도 다 보면 우리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진화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앞들어가 이런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도망가겠죠? 근데 바로 옆에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실시간. 주저앉습니다. 자, 요즘 문제가 되는 우리 학생들 실시 많이 합니다, 실시. 근데 그게 과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내부에서 반응하는 1번이 뭔가하면 5년 전부터 발달이 되어 있는 게 등쪽 미주신경이에요. 그냥 보면 얼어붙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죽은 척을 하면 사자가 가젤 같은 거 깨봅니다. 죽은 척을 하면 물어봐도 우리 몸은 통증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외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못 느끼고 하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나의 바로 기전이 등쪽 미주신경 등쪽에 있는 놈이 자극을 받으면 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가 있더라도 우리는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거의 끔찍하게 못 느낍니다. 왜? 죽은 척을 하고 있어 사자가 물어 뜯어도 죽은 줄 알고 사자가 갑니다. 그러면 45주, 60주 흘러가 뛰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전에 발달했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감신경. 싸우려고 도망갈래요. 자, 그럼 우리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싸우려고 도망갈래 얼어붙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틀어서 그전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그런데 기억력이 들부터는 인터넷이 피질이 발달하면서 우리 몸은 배쪽, 앞쪽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쪼개냈죠. 혼자는 못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언어를 발달시켰고 언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희생시켰습니다. 말을 더 잘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피리가 있으면 피리가 길면 소리가 많이 나죠. 짧으면 조금밖에 안 나죠. 그래서 성대 구조를 침팬치나 이런 오랑우탄 같은 아들은 뭐 음식을 먹다가 질식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대가 여기 있어요, 여기. 목이 걸리면 끄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물림증이 오밖에 없는데. 하는 소리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인간은 걔들을 생존을 위해서 사냥하고 뭘 해야 되니까 질식사의 위험을 무릅쓰고 성대를 안쪽으로 이렇게 조각에 넣어서 울림통을 이만큼 만들어서 가진 소리를 다 낼 수 있도록 고주파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화를 해왔는 겁니다. 그래서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 거의 유일한 동물. 살아남기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대점 이주신경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면 미주신경이라는 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횡격막을 기준으로 여기 쪽으로는 최근 2억 년 전부터 발달되는 앞쪽 미주신경이 다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먹고 마시고 소화하는 이 위쪽은 이제 등쪽 미주신경 5억 년 전부터 있던. 자, 그러면 이 가로막, 횡격막을 기준으로 이 놈을 기준으로 요 놈을 잘 조작하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쪽을 보니까 들리는 거예요. 원하는 거. 심장, 폐 이런 데다 미주신경이 가 있어요. 그 말은 저거를 자극해주면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도 좋아지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잘 못 마주치는 애들. 우리 아동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엄마가 눈을 마주치는데 멀리서 째려보면서 눈을 마주치는 거고 가까이 가서 눈을 마주치고 반드시 시각적으로 주면 얘는 뭘 느낄까요? 아, 보호하고 있구나. 우리 진화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러한 눈맞음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공막이라는 것도 발달이 됐습니다. 다른 지체들은 공막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안 하고도 젊어지고 때리잡아야 되는데 그만 말을 하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냥 눈빛만 시무시무하게 보면 힘든 자리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절망을 합니다. 그것도 다 우리가 생존을 위한 진화의 상품입니다. 눈을 따뜻한. 그러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요즘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자, 두 번째로 비슷한데 뭐가 좀 다릅니다. 자, 이제 앞장을 보면 똑같이 핸드폰을 보는데 애기가 잘생겼구나. 제가 느끼는 무리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굉장히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자세는 자기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언젠가 떨어질지도 모르고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뒤에 거는 물론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문제는 안 되지만 뭔가 하면 안전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 보고 얘를 던져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애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면 답답하죠. 특히 이제 공공장소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든 얘의 입장에서 아니면 혼자 있는데도 이제 잘 오니까 핸드폰 보고 있고 아 지금은 왔네. 그러면 얘는 불안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저는 이론적인 실제적으로 육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지만 그래도 애들 입장에서 아 나는 세이프티라는 것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가까이 거리를 가까이 하고 따뜻하게 접촉 특히 여기에 내적 미주신경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와갖고 이렇게 쓰다듬고 아이고 그래 잘했네 고생했네 만져주면 따뜻함을 느끼고 또 하나는 차분한 음성.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났을 때 양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백색소 오메라는 게 다른데 우리 오메는 다 그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주면서
따뜻하게 말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 그럼 우리가 애들하고 같이 다니더라도 야외에서 다른 자연의 소리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애들한테는 안정감을 느끼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들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한 행동, 루틴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애들도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잘 때가 아니고 낮에 조금씩 익숙해지도록 하다 보면 이거는 나한테 해로운 게 아니구나. 안전하구나. 차라리 이렇게 보니까 내 몸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구나라는 것을 천천히 가지만 조금씩 가다 보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우리 이제 보면 이제 얼마 안 되는 우리 부모님들 있고 오래 또 경험 있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노하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얘들한테 호흡을 어떻게 조금만 해주면 가라앉는다. 근데 그 일본이 뭔가 하면 입을 닫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에 나와요.